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작가와 영상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JN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인물 사진을 실내에서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되나 하는 주제로 제가 크게 세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편에서는 장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자연광에서 인물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실내 촬영을 할 때 조명을 어떤 거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더운 여름, 올해처럼 막 비가 많이 내리고 또는 막 춥거나 덥거나 이렇게 밖에서 촬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면 실내에서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집이나 카페나 또는 스튜디오 렌탈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특히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어떻게 찍으면은 인스타에 있는 작가님들처럼 잘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찍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를 어떤 것들을 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카메라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비싼 카메라가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풀프레임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게 돼서 실내에서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풀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고 렌즈도 크기 때문에 풀프레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크롭 렌즈에 크롭 바디를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더 고급스러운 고급 렌즈군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센서 퍼포먼스나 그 다음에 저조도 촬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L렌즈 시리즈가 풀프레임 시리즈에 쭉 다 포진해 있고요, 크롭 바디에는 L렌즈 시리즈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L렌즈를 크롭 바디에 마운트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야 있지만 아무래도 풀프레임용 렌즈를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픽셀당 센서 면적이 넓어야 이 저조도 상황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빛을 감지하는 그 포토 사이트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색 정보가 훨씬 더 많아서 나중에 안부를 보고 난다든지 하이라이트를 캡처한다든지, 그래서 색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게 바로 풀프레임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변수를 방어할 만한 그러한 기능들을 갖춘 카메라를 선택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R5 4500만 화소를 가지고 있는 풀프레임, 그리고 새로운 신형 센서가 탑재된 이 R5를 사용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사시고 카메라를 어느 정도 조작을 하셨다면은 렌즈를 사모을 시기가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줌 렌즈와 단 렌즈가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을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또 렌즈 값이 또 무시할 만한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줌 렌즈일 것입니다. 다양한 화각대를 렌즈 하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줌 렌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단 렌즈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상황이 변하고 그 빠른 상황에 대응하면서 촬영을 해야 될 때 줌 렌즈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인물 사진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결혼식이라든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촬영을 할 때 줌 렌즈가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쇼핑몰 촬영이라든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컷들을 담고 A컷들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줌 렌즈로 와이드 컷과 클로즈업을 동시에 찍어가지고 다양한 컷을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줌 렌즈가 더 현명한 포인트, 현명한 렌즈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단렌즈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는 렌즈의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조리개 값을 낮게 쓸 수가 있어서 1.4, 1.8, 1.2까지 낮은 조리개를 쓸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즉슨 실내는 광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낮은 조리개로 충분한
광량을 확보해서 셔터 스피드를 높게 가져가서 핸드 블러가 없이 또는 모션 블러가 없이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프로로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이 노이즈가 높은 이미지 같은 경우 후보정에서 얼마든지 보정을 해서 쓸 수 있는 쓸만한 이미지로 아웃풋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션 블러나 핸드 블러가 들어간 사진은 아무리 구도가 좋고 모델이 예쁘다 하더라도 쓰기가 힘듭니다. 거의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프로는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쓸만한 이미지를 건져내려는 그런 목적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shots을 높여서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단렌즈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즈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인물 촬영에서는 화각대에 따른 구도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mm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는 살짝 축소되고 주변부는 살짝 늘어나는 왜곡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굴이나 몸통을 중앙에 배치하고 다리를 가장자리에 배치를 하게 되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말 그대로 장신샷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m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전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스냅 사진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해왔던 그런 화각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편히 보이는 그런 화각대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화각대임과 동시에 왜곡을 억제하는 그런 화각대라 인물 클로즈업도 찍을 수 있고 좁은 장소에서 헤드샷이나 그리고 디테일샷을 찍을 수 있는 범용적인 표준 화각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50mm를 선호하는 그런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물 렌즈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85mm가 있습니다. 보통 헤드샷, 포트레이트 샷이라고 하죠. 얼굴 중심으로 그 인물을 캡처하는 데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렌즈가 바로 85mm입니다. 밝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고 배경 압축도 가지고 있어서 인물과 배경을 확실하게 분리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85mm 고급 렌즈군에 가다 보면 보케도 예쁘고 나오는 컨트라스트나 색깔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인물을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지고 있는 게 85mm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바로 빛을 컨트롤하고 얼만큼 이용하는가를 보고 프로냐 아마추어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제 얘기가 아니고 하지만 저는 그 얘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를 지향을 하시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빛을 알고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물 촬영을 실내에서 진행을 하실 때 조명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반사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빛을 조형할 수 있는, 빛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반사판은 얼마든지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반사판을 활용을 해서 인물의 어두운 부분을 컨트라스트나 어떤 광질을 컨트롤하는 것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사판이 없다 하더라도 하얀색 스티로폼이나 하얀색 폼보드 또는 하얀색 티셔츠나 천마저도 반사판의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품들을 응용을 해서 반사판의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공광을 자연광이랑 섞어 쓸 수도 있는데요. 인공광에는 우리가 흔히 쉽게 쓰이는 게 바로 카메라에 달린 스피드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또는 동조기를 통해서 오프 카메라 플래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스튜디오 스트로보를 활용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로보 촬영이나 이런 스피드 라이트 촬영을 할 때 이 디퓨저나 그리고 이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3부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공광 조명에서 플래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여러가지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래시 하나 정도는 구매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명 장비를 구매하기 앞서서 정말 다양한 조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 조명 장비를 처음에 다 갖추고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팁은 일단은 제대로 된 조명 장비를 하나나 2개 정도만 구매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신 후에 추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비싼 조명 장비를 구매하시고 활용을 안 해서 다시 되파는 일이 없도록 플래시라든지 그리고 조금 저렴한
어떠한 스트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익숙해지신 후에 그리고 조명을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디퓨저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투과하는 그런 디퓨저도 있고 반사하는 디퓨저도 있고요. 은색으로 반사하는 경우도 있고 금색으로 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 것들을 쓰는지 학습을 하셔야겠죠. 기본적으로 백인의 경우 금색 반사판을 활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웜톤으로 되어져서 조금 더 생기 있는 그러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백인만큼이나 피부가 하얗지 않다면 보통 화이트 반사판이나 은색 반사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화이트 반사판으로 반사를 하게 되면 광질이 매트하게 나오고요. 은색 반사판으로 하면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글로시한 반사판이 되겠죠. 자세한 얘기는 3부 때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고 촬영을 하시는 것이 이 조명을 컨트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인물 촬영에는 캐논이 굉장히 좋다라고 평이 있었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캐논 카메라를 주력으로 인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 파일로 촬영을 하고 원하는 색감을 뽑아낼 수 있는 현재의 테크놀로지에서 카메라 브랜드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점이 훨씬 더 저에게 일을 줄여주고 시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캐논 카메라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출시된 캐논 R5 같은 경우에는 눈 검출 오토포커스가 새롭게 업데이트돼서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핀이라고 하죠. 속칭 말하는 칼핀 때문에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셔터를 쭉쭉쭉 눌러도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곳에 핀이 들어가서 건지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화소수도 4500만 화소로 넓기 때문에 제가 넓게 찍어서 크롭을 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상용화할 수 있는 픽셀 수를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는 안성맞춤인 그러한 카메라였어요. R5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RF 렌즈들이 진짜 좋습니다. RF 렌즈들이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물론 무게도 좀 무지막지하게 큰 부피와 무게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거를 상회할 만한 렌즈 퍼포먼스가 너무 뛰어나서 최대 개방에서도 색수차도 없고 컨트라스트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렌즈도 굉장히 샤프하게 잘 뽑아주기 때문에 고화소 바디와 정말 어울리는 렌즈이고 그리고 제가 그걸 촬영을 해서 결과물을 전달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좋아서 RF 렌즈 때문에 R5를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논이 잘하는 점은 뭐냐면 컬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컬러로 잘 뽑아준다는 거예요. 색 정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하는 색감을 그냥 카메라 내에서 잘 뽑아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트윅을 하면, 조금만 조절을 하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또는 클라이언트들이 선호하는 예쁜 색감을 쭉쭉쭉 뽑아주기 때문에 제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단순해지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엔 기본으로 탑재해 나오는 이 스위블 액정, 이 인물 촬영을 하다 보면 세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인물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세로 촬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화각을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눈높이 화각 말고 하이앵글이나 로우앵글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촬영을 할 때 예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찍었다면 지금은 손을 쭉 뻗어 올려서 이렇게 스위블 액정 세로로 놓고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촬영을 했어야 했던 예전의 DSLR과 달리 이렇게 바닥에 대고 이 로우 앵글을 세로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R5를 인물 촬영에 활용하는 이유고요. 그 외에 캐논 카메라들이 R5와 비슷하게 요즘에 스펙이 좋게 출시가 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 R6 같은 경우에도 고화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R6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들이 편리함이라든지 유용성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물 사진들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비라는 것은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선택을 했다면 그 장비를 충분히 100%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들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축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다음 편에서는 자연광에서 촬영을 할 때 실내 인물 촬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 편에서는 이 실내에서 조명을 활용해서 인물 촬영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